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저비입니다. 오늘은 고민 상담을 해볼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고민 상담용 구글 폼을 공개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 귀중한 사연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고민 상담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일부 몇 개를 추려서 한번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CHCHJJ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남고에 다니는 학생인데 남고기도 하고 주변에 게이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2명. 어플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게이 친구들 사귀는 꿀팁 같은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나중에 홍알종알도 기회되면 출연해보고 싶네요. 유튜브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HCHJJ님 우선 유튜브 챙겨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인데 친구가 2명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꽤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저는 일단은 고등학생 때는 게이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일단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기도 하고, 게이 친구를 제가 처음 사귄 건 20대 중반에 들어서야 처음 게이 지인들을 좀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2명이면 충분히 많은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친구의 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이게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일단은 이 분께서 넓고 얕은 그런 인간관계를 지향하시는지 혹은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지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자를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새로운 친구를 지금 찾기보다는 당장 제 옆에 있는 2친구에게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물론 그 2친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조급하게 그런 게이 친구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일단 학생이니까, 그것도 고등학생이니까, 당장은 또 학업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른이 되면 사실 친구를 사귈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뭐, 단편적으로는 대학교 가면은 종종 그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앙 동아리 중에서.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게이들의 취미 모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어떤 친목을 위해서 취미를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구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인 되고 나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시다 보니까 조금 또이 제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단편적으로 이런 취미 모임 같은 경우는 카카오 오픈 채팅 이런 걸로 또 많이 생기고 또 사람들 모은다고 들었는데 그중에 꼭 또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연자 분께서 어플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주로 게이들이 하는 데이팅 어플 있죠. 그거는 아마 성인 인증을 해야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팅 어플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 같은 거를 추천드리고 카카오 오픈 채팅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시길 바랄게요. 또 이런 거 말고도 제가 듣기로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또 공식적인 커뮤니티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친구 사이 예를 들면 이런 곳에 또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그런 많이 알려진 모임이 저는 또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 친구가 필요하다 하시면 이런 모임에 나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이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아직까지 게이인 걸 공개하고 다니지 않아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요즘 들어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분께서 게이인 걸 공개하고 다니지 않아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커밍아웃이랑 연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커밍아웃을 해야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게이인 걸 공개해야만 연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메인 사연인 것 같은데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제이님 말고도 비슷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한번 묶어서 같이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어서 다른 분들의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호접이 사랑꾼님의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호접이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이가 28인데 한 번도 연애 경험도 없고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다음은 응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형 같은 남자 자만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어플은 있는데 정말 활동을 안 하거든요. 이쪽 친구도 2명 있는데 그 친구들도 어플로 만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친구들이라서 정말 자연스럽게 만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연애를 정말 하고 싶은데 어플로 만나는 건 용기가 안 나네요. 제가 얼굴에 자신이 없는 건 아니고 그냥 성격이 소심해서 좀 만나는 거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형, 형같이 잘생긴 남자 만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이 세 분 모두 연애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모르겠다라고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건 많은 성소수자분들이 겪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이성애자에 비해 이제 성소수자분들은 연애를 시작하기가 조금 더 어렵잖아요. 저 역시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보통 성소수자분들, 게이분들은 연애를 이제 데이팅 어플로 많이 시작을 하시죠. 뭐 이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뭐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팅 어플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제 어플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꼭 연애를 잘 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심지어 어플을 많이 하면서 여러 사람들 다 찔러보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은 딱 티가 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좀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막 어플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는 게 또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왠지 좀 진정성이 없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플로 접근을 하되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은 어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같은 SNS로도 좀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어플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내 서사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이팅 어플은 단편적인 몇 장의 사진과 또 짧은 자기소개만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전부인데 인스타그램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인스타그램 피드를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예쁘게 관리를 하진 않지만 여기서 피드를 잘 관리하라는 건 예쁘게 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서사를, 여러분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도록 그렇게 피드를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뭐, 여러분의 취미가 될 수 있고, 또 친구들이랑 모여서 주로 어떻게 노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잘 이렇게 취합해서 인스타 피드로 만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거 전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또 피드를 관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피드를 너무 예쁘게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세상에 멋진 사람은 정말 많거든요. 잘생기고 멋진 사람 정말 많고 심지어 SNS에서는 잘생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줍지 않게 그 사람들을 따라한다고 막 멋있게 사진 찍고 이렇게 해봤자 별로 그게 그렇게 먹힐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진솔하게 또 퓨어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피드를 꾸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 인스타그램 뭘 예쁘게 꾸미는 거 좋다는 거 알겠어. 근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DM을 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기는 하죠. 일단 이성애자에게 함부로 DM을 하지는 마시고요. 그건 좀 민폐잖아요. 상대가 동성애자인 게 확실할 때 DM을 주세요. 또 몇몇 분들은
본인의 데이팅 어플의 프로필에 인스타그램 링크를 또 달아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하니까 먼저 연락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인스타그램 링크를 본인 데이팅 어플에 달아놓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좀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쪽으로도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 상담을 이틀에 걸쳐서 촬영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네, 미용실에 갔다 왔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지난번에 연애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사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분의 그런 고민과 질문에는 좀 제대로 답변을 못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응애님이시네요. 응애님의 사연이 본인은 자만추를 원하고 또 어플로 만나는 건 좀 두렵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작 뭐 어플 해봐라, 뭐 SNS 해봐라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응애님의 질문에는 조금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추가 답변을 하자면은 음, 일단 꼭 자만추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뭐 많이들 또 특히 동성애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만추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자만추라고 해서 무조건 뭐 아름답고 예쁜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영원한 사랑을 맹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뭐 만나게 되더라도 데이팅 어플 같은 거 말고 그래도 여전히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얼마 못 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을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대한 너무 또 과다한 로망을 가지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데이팅 어플이나 SNS밖에 답이 없잖아요. 뭐 저도 이런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너무 이거를 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가지는 거에 두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게 무서울 수는 있어. 그런데 또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나랑 비슷한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걸 두려워하는데 알고 보니 나랑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대방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나 나나 크게 다를 건 없다. 예. 그래서 자만추에 집착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루트로 만남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응애님이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마 물어봤겠지. 너희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냐. 근데 뭐 없어가지고 저한테 사연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제가 가능하다면은 제가 소개팅이라도 주선해보고 싶은데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 소개팅? 당장 제 주변에 근데 뭐 괜찮은 게이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딱히 소개시켜줄 남자는 없지만 뭐 이런 사연들이 많으면 이런 사람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한번 소개팅 주선해보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어떻게 네, 소개팅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다음은 외국인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예요. 저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잘 열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아마 고등학생 때 만났던 애들 때문인 것 같아요. 걔네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저 쉬운 상대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쉽다는 건 쉽게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말해요. 만만해 보여서 쉽게 넘어올 것 같은 사람들이요. 제가 딱 그런 부류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제게는 성적 학대라는 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8살에서 9살 때였죠. 그래서 남친들이 관계를 하고 싶어 할 때 저는 매우 불안해집니다. 저는 15살 때 19살 형과 사귄 적이 있어요. 저희는 2주 정도 사귀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그 형이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성관계를 강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일로 그 형은 저한테 욕하면서 자신은 아직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게이 한 명 꼬셔서 잠자리만 가질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다음 전남친은 16살 때 만난 동갑 친구예요. 걔는 양성애자였고 걔는 친구들에게 커밍아웃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의 연애는 편안했습니다. 저희는 2달 동안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걔가 볼뽀뽀해서 더 진도를 나가도 되는지 묻더군요. 저는 좋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보여준 인내심이 제 마음의 벽을 허물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막 사랑을 나누려 하는 그 순간 저는 방의 한 구석에서 저희를 촬영하고 있는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휴대폰으로 달려가 그것을 확인했고 그가 은밀하게 녹화 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더군요. 걔는 자기가 몰카가 걸렸다는 사실에 도리어 화를 냈고 저는 더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후 걔의 여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저에게 DM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남친이 저와 사귄 이유가 제가 쉬워 보였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저는 연애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언젠가 저와 사귈 수도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더 나아지고 싶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사람들 때문에 평범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속상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사연을 번역을 위해서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 사연자분께서 절대로 이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전남친이 관계를 강요했을 때 딱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전남친이 몰카를 시도하려 했을 때 그걸 발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지하고 나약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제이 당신은 진짜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You're not easy, you're strong enough 입니다.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만났던 이 전남친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아주 몹쓸 놈들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제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건 사실 이 전남친들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는 바로 제이 본인 자기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전남친들이 지금까지 이 사연자분을 찾아와서 너는 쉬운 놈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저주하지 않잖아요.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건 사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스스로 자책하고 내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지 말고 더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이 나쁜 놈들은 사실 과거의 먼지들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현재 나를 깎아내고 있는 건 마치 이 먼지를 들쳐내서 그게 다시 내 코로 들어오도록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겠죠. 이 먼지는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Leave them behind and let them disappear.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is now, not the past. 물론 이 과거의 그 아픈 경험들 때문에 새로운 연애를 하기가 두려울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서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당신은 정말로 쉽고 나약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우리 몸의 근육이 다 빠지고 약해져서 다시 움직이기가 힘든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도 나름의 근육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내 마음과 정신의 근육도 같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내딛으시고 앞으로 걸어 나가세요. March on your life. 이게 제이님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겨우겨우 일어나서 겨우겨우 한 발짝 더 용기를 내딛었는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 만났던 그런 질 나쁜 전 남친 같은 그런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자극에 대해서는, 그 통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 더 할 때 그 통증은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If you face this kind of dirty guys again, think of this way. Oh, I know this situation. I've already experienced it once. Do you think the same trick will work on me again? Get out of my way. 아시겠죠? 네, 다음은 마지막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접이 바라기 님이 보내주셨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30 후반이 되었는데 벽장 속에서만 살아와서 연애 경험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손을 살포시 잡고 고요한 숲속을 산책하거나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그의 숨소리를 느끼며 영화 관람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은 하면서도 사실상 연애에 관심은 없습니다. 애인이 없어도 제 삶은 풍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 나이대에 강요되는 결혼 등에 대한 사회적 압박감은 나날이 깊어져 가네요. 호접이님처럼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커밍아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게이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딱히 해결책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와 비슷한 불안감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호접이님의 영상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분들의 정이 가득한 마음을 통해 저도 위안을 받고 있고 모든 LGBTQIA+ 분들과의 연대를 느끼며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온기가 넘쳐 흐르는 영상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좀 비슷한 사연들이 30대 분들에게 많은 것 같아요. 20대 때는 사실 뭐 불타는 사랑도 해보고 또 이것저것 학업이며 뭐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30대가 되어서 삶이 안정되니까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좀 그런 거 같고요. 그런데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지금 호섭이 바라기님은 크게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인이 없어도 자신의 삶이 풍족하다고 지금 느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굳이 억지로 연애를 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종종 외로움이 느껴질 수도 있고 삶이 적적하고 심심하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는 호접이 채널을 봐주세요. 제가 누구예요? 랜선 게이 친구 호접이 아닙니까? 네. 제가 뭐 대신 애인 대신이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대신해서 같이 떠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얕은 상담 그리고 얕은 대답들을 해드린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구글 폼 링크로 언제든지 다양한 고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